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뭔가 이렇게 시술을 하나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필터 빨이 있어요. 필러 같은 건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부를 당했습니다. 한국 피부과에서.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영상으로 피부 좋다는 칭찬을 참 많이 들어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으로 47세, 한국 나이로 벌써 49세가 됐어요. 그런 아줌마가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왔고 제가 또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처지는 이 턱살과 또 깊어지는 이 팔자주름, 저의 또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홈케어로 집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요새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는 저의 방법 3가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 방법 3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너무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솔직한 답변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요. 고등학생 아들, 또 중학생 딸, 이제 6살 되는 늦둥이 그 막내 딸까지 3 자녀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미국 왔을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토탈 코스모탈리지라고 해서 종합 미용 자격증도 땄었고요. 또 제가 워낙 또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배워보자 해서 또 마사지 스쿨도 또 다녔었고요. 정말 이렇게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미국 와서 정착하고 또 아이 키우고 또 늦둥이까지 키우면서 피부 관리고 뭐고 뭐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작년 9월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공립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 가 있고 주말에만 이렇게 집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막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36살에 미국에 왔는데 정말 어느덧 제가 40대 후반이 돼 있더라고요. 문득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잡티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똑같이 뭐 바를 거 바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노화가 되면서 그 멜라닌 색소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못하는 거죠, 옛날보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나름 뭐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제가 이렇게 팩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근 10년 동안은 거의 관리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원래 좋은 편이에요.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피부도 이렇게 유전적인 게 있는 게 저희 그 친할머니가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연세가 90이 이제 훨씬 넘으셨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만나 뵙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피부를 봐도 이렇게 결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운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피부를 내가 이렇게 좀 물려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저런 분은 원래 피부도 좋으심 뭐 이렇게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건 맞는데 남 피부를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우리 애들한테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공부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뭐 내 상태가 이 상태일 수도 있고 좀 내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관리를 안 하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피부 관리 안 해도 나 피부 좋으니까 이러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40대가 넘으면서부터 이제부터는 관리를 좀 이제 해주셔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관리를 한다고 솔직히 뭐 20대 애들 피부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동창회에서 친구 만났을 때 내 또래 친구보다 내가 한 10년 정도 어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하시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 키우고 막 정신없이 살 때 제 그 옛날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보다 완전히 더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부어있고 아기띠에 들쳐없고 막 밥하고 서있고 솔직히 저희가 애들 어렸을 때 막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 때보다 시간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았던 말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관심 가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뭐 나를 위해서 이거 할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애들을 하나를 더 가르쳐야지. 내가 뭐 이걸 지금 하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고 애들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는 거가 좀 되게 사치처럼 제가 좀 느껴졌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를 봐도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또 한국에 요새 또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쓰게 되지 나한테 뭐를 이렇게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가 사실 되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나 뭐 이런 피부관리 같은 거는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댓글을 보니까 저 아줌마 얼굴 전체에 필러 맞은 것 같은데 필러 후기를 올리면 구독자 엄청 늘 듯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 많이 늘까요? 아마 제 이 볼살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볼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는 저의 천연 볼살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평생 이렇게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정말 동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진짜 보름달, 달덩이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드니까 또 그게 또 이렇게 동안 얼굴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또 저희 남편도 사실 모르는데 작년에 그 치과 치료차 한국을 갔었거든요.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싼 거 아시죠? 미국에서 그 치과 치료가 거의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3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제가 정말 그 애들 셋을 다 놓고 큰맘 먹고 이제 한국에 치과 치료 갔는데 한 7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또 건강검진도 싸더라고요. 건강검진 한 50만 원에 받고 이번 간 김에 뭐 시술 하나 받아야 되겠다 사실 했었거든요. 한국은 그런 게 싸니까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뭘 하나씩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런 걸 알지 않을까 하고 갔었는데 얘네들이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간만에 한국에 간 거기 때문에 뭐 하나를 사실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제가 다니던 그 치과 밑에 층에 그 피부과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피부과 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을 했더니 여기 필러 같은 건 어때요? 막 했더니 제가 여기 볼이 좀 튀어나왔잖아요. 광대뼈가. 근데 어머님은 여기 광대에도 나오셨는데 여기에도 필러를 맞으시면 너무 여기가 얼굴 전체가 다 튀어나오셔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한국 피부과에서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케어 열심히 해서 돈 모은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뭐 한 10년 뒤나 그때 또 그런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베이킹 소다 팩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같지 않나요? 하셨는데 같지 않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 중탄산 나트륨에 여러 가지 뭐 첨가물이라든지 전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베이킹 소다 팩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집에서 천연팩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알로에 젤을 발라야 되나요? 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바르시면 좋습니다. 신나영 스킨케어라고 젊은 유튜버 분이 계신데요. 알로에 젤을 발라오고 팩을 했을 때와 바르지 않고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실제로 그 수분 측정기까지 사용하면서 그 차이를 측정했는데 수분이 5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또 로즈픽스라고 그분도 젊은 유튜버신데 이 천연팩을 굉장히 많이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항상 이 천연팩 하시기 전에 그 알로에 젤을 꼭 하시고 천연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가면 4,000원, 5,000원 하는데요.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용하시고 그 위에 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팩이 마를 때 이렇게 눈가 부분이 좀 먼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천연팩을 하시기 전에 요거 눈가에 아이크림이라든지 오일을 이렇게 살살살살 먼저 발라 놓으시고 눈 주위를 피해서 천연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팩 하고 나서 이걸 얼굴을 닦으실 때 폼 클린저를 써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천연팩을 이렇게 지우실 때는 미지근한 물, 미온수로 여러 번 이렇게 헹궈서 얼굴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내천자, 11자 주름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거는 턱살이나 이 팔자주름 같이 피부 탄력과 관계됐다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표정 주름 같아요. 최근에 좀 눈이 좀 나빠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신다든지 생각을 좀 깊이 하실 때 이렇게 여기를 좀 찡그리는 그런 습관이 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평소에 눈이 필요하면 아무래도 여기 인상을 더 쓰기 때문에 요 부분 있어요. 요 부분에 이렇게 지압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눈에 피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요 내천자 주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관리는 안 했어도 한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피부가 이렇게 얇은 표피와 엘라스틴, 콜라겐, 히아루론산이 있는 진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이 표피는 각질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그 햇빛에 있는 UVA와 UVB가 있는데 UVA는 요 표피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또 UVB가 진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 진피에 그 엘라스틴하고 콜라겐하고 단백질, 섬유망들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그 UVB파가 진피까지 들어와서 그거를 탁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주름으로 되는 거예요. 주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은 이렇게 그 전에 예방을 해야지 한번 생기면은 그걸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UVB파라는 게 흐린 날, 비 오는 날, 실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UVB파라서 날씨가 맑던지 흐리던지 비가 오던지 실내에 계시던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가장 싸게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20대 중반에 알았죠. 그때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20년, 30년 이렇게 교편을 잡으셨는데 30년 후에 그 얼굴을 봤더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주름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래요. 교실이 한편에서 이렇게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햇빛을 직방으로 계속 맞는 이쪽 얼굴이랑 그나마 이쪽 얼굴이랑 30년의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그게 틀려진다는 거죠. 자외선이 굉장히 그 피부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20대부터 아이크림을 챙겨 바른 거. 고가든 저가든 아이크림의 효능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옛날부터 챙겨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바르실 때는 막 이렇게 바르고 그냥 이게 아니라 요 넷째 손가락 눈가가 그 층이 더 얇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이렇게 힘이 약한 요 넷째 손가락으로 아이크림을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쪽 부분까지. 네. 아이크림을 그래도 20대 중반 주름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발라줬던 게 지금도 제가 눈가에 주름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제가 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잔 거. 가수 패티김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한번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은 몇십 년 동안 진짜 천장만 바라보고 주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똑바로 누워서 그리고 이제 베개를 좀 낮게 이렇게 베고 주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잠이 훨씬 좀 잘 오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오른쪽으로 누워 잤더니 이쪽이 이쪽보다 더 좀 처졌어요. 저희가 아는 좀 예민한 어떤 동생은 딱 사람 봤을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자죠, 왼쪽으로 누워 자죠. 그걸 알더라고요. 이 얼굴 그 처진 걸 보고.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습관이잖아요. 자, 이제 40대 이상이신 분들 어쩔 수 없는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 피부 탄력 없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지압점, 그 경락점을 눌러줘서 경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림프 마사지 아시죠? 요새 이렇게 유튜브 보면 굉장히 그 림프 마사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마사지 스쿨 다닐 때 7, 8년 전에 이렇게 림프를 처음 배웠었거든요. 항상 마사지 시작할 때 이 쇄골 부분을 먼저 쓸어줘서 뭐를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좋다고 이제 항상 시작을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림프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림프는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 림프를 통해서 그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죠. 몸의 림프가 한 3분의 1이 요 목 근처에 있대요.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쪽에 있는 붓기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제가 또 요새 이렇게 보고 해보니까 일단 혈색이 좀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매운 간이 된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피부가 좀 잘 붓는 편이에요. 제가 좀 둔해서 그렇지 이 붓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몸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얼굴도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페이스 요가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근육이 한 80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은 이렇게 단련을 해주고 그동안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웃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썼던 근육들에 뭉쳐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살이 빠지면서도 단아하고 예쁜 그런 얼굴 윤곽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운동하는 거 귀찮아서 이 몸 아래로 운동하는 거는 되게 귀찮아해요.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얼굴이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되니까 이 얼굴 운동도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해볼 예정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살이 없지만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몸매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 얼굴도 페이스 요가, 페이스 운동을 하면은 아주 탄력 있는 그런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또 집에서 홈케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부 관리 꾸준히 해주시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 마사지, 처지는 그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경혈점을 눌러주시는 지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요가까지 하시면은 동창회에서 정말 친구들보다 10년 어려지는 피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언니 아들이 더 이뻐지시고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마지막 팁입니다. 유튜브에 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중에 사실 필터빨이 있어요. 조명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스노우란 앱에서 그 필터를 이렇게 까니까 정말 이렇게 조명 하나 킨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환해지더라고요. 스노우 앱에 가보시면 아쿠아라는 필터가 있어요. 아쿠아에 가셔서 40 정도의 걸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의 피부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실 때 2배 정도 좋아 보일 겁니다.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괜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